아, 또 갭 투자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만.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 좀 갭 투자 네. 얘기는 안 썼어요. 우리가 그럼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의 10억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되죠. 근데 네네네.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를 네네. 봤을 때 사실 제가 그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네네. 그 토마스 피케티라는 분이 쓴 건데 네. 2014년도에 나왔어요. 되게 좀 악유가 많았던 책입니다. 네. 결론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들 흔하게 아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R이라는 게 나오고 네. G라는 게 나와요. 네. R은 뭐냐면 자본 수익률이고 G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네.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더라.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돈을 버는 속도가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네. 그 10억이나 5억 내가 나온 현실적인 금액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네. 투잡을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 뭐 달러, 뭐 집 아니면 뭐 주식, 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내가 좀 더 쉽게 이 금액에 도달을 하려면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아마존의 지금까지 아마존이 진짜 큰 회사잖아요. 네. 아마존의 지금까지 순이익 다 합친 거랑 아마존의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고 시가총액 변한 거랑 그냥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이게 클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이 네. 순이익 지금까지 아마존 벌어온 거 싹 다 합친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거 시가총액 증가한 그렇죠. 증분. 요거 좀 악유가 있긴 한데 네. 무튼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다. 카카오도 지금까지 그죠. 카카오가 벌어온 순이익 수익보다. 네. 전부 싹 다 합친 거랑 그렇죠. 카카오가 제로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다 합친 증가한 거랑. 이거랑 네.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비교가 안 네, 되지.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죠. 임대료 지금까지 나온 거 싹 다 합친 건물이라고 했을 네. 때 임대료 이 건물 지어지고 지금까지 나온 거 싹 다 합친 거랑 가치랑 건물 가격 네. 올라간 거랑 네.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상식적이네요. 상식적인 거죠.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반론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까지 안 가져왔고 네. 요런 게 있더라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능성 높은 자산을 보셔야 돼요. 이게 네. 저도 그랬는데 뭐 이 돈을 마련할 때 네.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런 데 현혹이 되더라고요. 극소수의 전설적인 이야기.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 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 네. 아니면은 뭐 또 갭 투자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만.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 좀 갭 투자 얘기는 안 썼어요. 코인이 어쩌고 주식이 어쩌고 하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전 갭 투자만 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네. 이거예요. 꼭 갭 투자가 아니어도 돼요. 실거주 집을 통해서도. 실거주. 왜냐면 실거주로 여러분들 네. 비과세 받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비과세. 5억에서 10억 정도는 내 생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맞지. 예,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막 50억, 네. 100억, 막 30억 이게 아니라 5억, 10억 정도면은 내가 별다른 이렇게 극소수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평범한가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이런 자산을 마련했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했는지 딱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게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저는. 집이 제일 높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은 그리고 되게 언터처블한 금액이 아니라 충분히 실거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쵸. 마련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정도입니다. 포기해버리면은 그걸 그렇죠.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가려면 가죠. 가려면 갈 수는 있죠. 네. 다른 자산들도 가능해요. 근데 제 말은 이거예요. 이거 극소수의 전설적인 이야기 그리고 확률을 봤을 때. 맞아. 막 통찰이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렇죠. 필요 없고 그냥 네. 집을 마련하는 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분들은 네. 레전드가 돼 있어. 맞아요. 근데 부동산으로 그죠. 여러분 부동산 그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 가서 얼마 벌었다고 하면은 네. 너 그 돈으로 지금 와 소리를 내는 거니 약간 이런 느낌 나요. 그런 게 있죠. 네. 되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실거주 집이 되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저는 주식을 막 되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네. 주식을 안 했던 작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코스피 역사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게 뭐 8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0 몇 대에서 지금 한 3,000원 넘었죠. 이렇게 보면은 네네. 한
꽤 많이 올랐습니다. 30배. 네. 근데 제가 주식에 조금 처음에 접근을 못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네. 이거를 등락의 기간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면 오른 거고 파란색이면 내린 거거든요.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전혀. 네. 근데 저는 이게 나랑 안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보시면은 이 길이를 봤을 때 네. 파란색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절반보다 네. 좀 적죠. 네. 저는 이 구간을 버틸 마인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전국 아파트 매매가 그래프 KB 월간 통계에서 네. 가져온 건데 얘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게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몇 배 뛰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떨어진 구간과 오른 구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떨어진 구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네. 길이도 적죠. 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주식도 좋고 코인도 좋고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금도 좋고 달러도 좋고 근데 가장 보편성을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 내 주변에서 뭘 통해서 노후 자산을 마련을 했지를 보면은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나. 내 집 마련.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은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을 잘 하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만약에 그런 시대 있잖아요. 산업의 몰락 시대. 네. 그런데 태어나서 내가 실거주 한 채를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선이나 이런 데 탄광 네.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때 엄청난 고성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전국의 집값이 다 오르는 시대였어요. 네. 근데 뭐 그런데 태백이나 정선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미국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에미넴 나온대.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됐잖아요. 디트로이트 갑자기 에미넴이에요. 디트로이트 에미넴. 에미넴 나왔네. 에미넴 디트로이트. 네. 저 에미넴 노래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거든요. 디트로이트 유명 인사 갑자기 에미넴이 나와. 물론 I'm not afraid. 네. I'm not afraid. 그렇죠. 네? 강릉은 주원규, 디트로이트는 에미넴. 에미넴 노래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에미넴 노래 들으면 힘이 납니다. I'm not afraid. 네. 갑자기 디트로이트 얘기하는데 왜? 에미넴 생각이 났지? 하여튼 네. 그래요.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실거주 한 채라 그래도 너 얼굴이 시뻘게 되네 갑자기. 네. 그 동네가 별로면은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해도 산업의 몰락시기잖아요. 네. 그땐 내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봤을 때 네. 제가 보는 거는 이 전고점은 거의 넘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풀리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네. 어떻게 보면 꾸준히 그거에 따라서 이게 네. 평균적인 가치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요? 실거주라는 판타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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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 태백의 디트로이트에 에미넴이 집 샀으면 그렇지. 가난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를 만한 데를 한 채를 갖는 거는 필수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못한 게 이거를 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거주는 여러분들이 월세나 전세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데가 오지야. 네. 그럼 내가 굳이 거기에 빚을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가치 상승을 위해서 가격 상승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 거기는 월세나 임대를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좀 큰데 그런 데는 평균의 가치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사놓는 게 사실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하면 들어갈 거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걸 또 투자로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발령이 났어. 네. 발령이 난 데를 사는 것이 실거주냐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사놓는 것이 실거주냐. 그렇죠. 네. 그건 뭐야. 그렇지. 그러면 발령 난 데에서 내가 실거주 내가 무조건 살면서 한 채만 사야 된다면 그렇지. 그 발령이 나는 것이 내 삶을 그냥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구 씨는 어디로 가세요? 뭐 경남 사천으로 가세요. 했어. 그럼 그 사천에 발령난 사천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사천이 지금까지 안 오른다니까. 네. 사천으로 갔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거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 채를 갖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모두에게 주어진 마치 천부인권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한 채가 네, 천부인권이라면 네. 나는 그 한 채는 가장 좋은 곳에다가 해야 된다. 내 여력에서 가장 좋은 곳에.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꾹꾹 그거는 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거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면 좋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